네, 안녕하세요.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7번째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뜨거운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옷도 빨갛게 입었습니다. 다르게 입어봤습니다. 저희 중장년기 사랑과 불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불륜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궁금하고 또 요새는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꿈꾸기도 하고. 네, 꿈꾸기도 하고요. 이게 제가 저희 비욘드 PD님들한테 불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근데 상대방은 절대 모른다. 네. 그러면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모두가 하고 싶다죠. 한 번에 해보고 싶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몇 분 계시긴 했는데 네.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게 좀 잘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랑이란 뭔지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일단은 중장년기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불륜을 하는 심리에 대해서도 쭉 살펴볼 예정이라서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후끈후끈한 주제입니다. 후끈후끈한 주제네요. 네. 네. 등산 모임 조심해야죠, 김정은님. 맞아요. 윤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콜로라도에서 참여해주시고 계신 저희 시청자분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그럼 사랑이 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전에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이재문 교수님께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어떤 질문? 불륜에 네. 왜 갑자기 불륜에 사랑 얘기하자더니. 아니 불륜 얘기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 네. 만약에 배우자의 불륜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네.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모르고 싶으신가요? 저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 들어요. 정말 네. 자기 인생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네.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 그거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까지 뭐 굉장히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래도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게끔, 왜냐하면은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사람인데 그렇게 할 경우는 정말 이거는 자기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건데 네. 그 인생에서 사랑에 빠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인생이 사랑이 다시 찾아왔다. 그러면은 하게 하는 거가 진정한 나의 사랑이 아닐까. 안 당해봐서 그렇대요. 근데 이건 고도의 저 이혼해야 된답니다, 이니님. 고도의 사랑의 단계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어쨌든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엄청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신뢰 있는 배우자가 저렇게 행동을 할 정도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고 그렇게까지 모든 걸 버리고 가야 될 사랑이면 이거는 보통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존중해줘야 된다. 내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힘들고 괴롭겠지만 네. 그래도 한 인생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 다 안 당해서 그렇다고들 얘기합니다. 네. 그러네요. 일단 윤혜님은 부부 신뢰가 깨지는 거다 그 자체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저 꺼벅님 40대 넘음 침대도 따로 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랑 나온 김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사랑은 뭔가요? 심리학에서 이제 요즘 이제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 전에 사랑 주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행복 전에 사랑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랑 이론이 나오고, 우리 심리학이 항상 장애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쪽만 연구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나온 행복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뭐냐? 그래서 사랑에 대한 연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엄청난 이론을 낸 분이 있어요. PPT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교수입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성공지능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사랑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심리학계도요, 뭐 한국이나 외국이나, 이제 한국은 교수들이 뭐 그런 게 없지만 외국은 왜 그러니, 뭐 그 교수 어떠니 이런 거 막 하거든요. 무슨 마녀야 마녀, 뭐 학생들 괴롭혀, 뭐 쫙 그런 소문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수소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최근에 이혼을 하고 자기 제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사랑이 뭔지, 진정한 사랑이라 이러면서 뚱딴지 같은 그 이론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심리학 개론책 모든 책에 나올 정도의 이론이 됐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네요.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 사람은 항상 삼각형 이론을 좋아해요. 그때 성공지능에도 세 개의 축이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도 세 개의 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의 축은 친밀감이에요. 인티머시. 이거는 서로 연결하고 있는,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어땠어? 힘들었어? 뭐 먹었어? 이러한 긍정적인 지지, 힘내, 이러한 정서적인 따뜻한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있어야지 대화도 되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왜 파란색으로 됐지? 열정. 이거는 패션입니다. 패션은 생물학적인 거예요. 아주 뜨거운 거예요. 연애 초에 그 뜨거운 거, 연애 감정. 그냥 막 안아보고 싶고, 막 보고 싶고, 막 이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한 축이란 거죠. 그래서 이 열정, 패션. 그 다음에 결심, 커미트먼트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사랑을 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켜나가겠다 하는 결심이고, 그 다음에 헌신이고, 이 사랑을 유지하겠다.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나는 지켜나가겠다 하는 인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한 거죠. 이게 파란색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따뜻한 친밀감과 뜨거운 열정과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지켜가겠다라는 결심, 커미트먼트. 이 세 가지 축이 다 있어야지 성숙한 완벽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축이 안 돼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사랑이 아닌 거 빼고 네. 친밀감만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있어요. 그냥 이거는 너 뭐 어땠어? 말은 통하지만 막 손잡아 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뭐 사랑을 결정을 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소개팅 했을 때 네, 그냥 좋아하는 좋은 사람이다. 네, 좋은 사람이다. 네. 그냥 호감 간다. 그러나 서로 가끔 전화하면은 이야기는 통해. 그 정도의 친밀감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열정만 있어요. 그냥 안아만 보고 싶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도치성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결심만 있어요. 노부부들 좋아. 이 결혼을 유지해야지. 말도 안 통해. 안아보고 싶지도 않아. 손잡고 싶지도 않아. 각방 써. 이러면서 그냥 나 이 사랑을 유지해 갈 거야 라는 경우가, 결심만 있는 사랑이 공허한 사랑.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티머시. 말은 통해. 친밀감하고 안아보고 싶고 열정. 이것만 갖고 있는 경우가 낭만적 사랑이라 그랬어요. 로맨틱 러브를 이 스턴버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경우는 둘이 로맨틱하게 되지만 이쪽에서 엄마가 헤어져라. 그러면 헤어져. 그럼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 낭만적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륜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요? 만나니까 말 통해. 그리고 막 새롭고 있고 열정도 있어. 근데 부인이 알게 됐어.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아. 애들이 뭔가 이상하게, 아빠 왜 그래? 막 이런 얘기 좀, 아빠 요새 이상하다. 한마디 하면 안 되겠다. 접게 돼버리는. 헌신은 없는 사랑이네. 헌신은 없고 결심이 없는 사랑. 언제든지 깨질 수 있지만 그 딴에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 있고, 그런데 그래 결혼해 그냥. 그렇지만 뭐 손잡아보고 싶고 그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선보고 하는 결혼 그런 느낌이네요. 친구 같은 사랑. 그래서 이 경우도 우애적 사랑인데 친밀감하고 결심만 있는 거지, 그거는 완벽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열정, 그 다음에 절정, 이것만 있는 경우는 얼빠진 사랑이라 그랬어요. 뭐냐면 어쩌다 관계를 했어. 그래 결혼해. 말도 안 통해. 뭐
서로 이해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 내가 저질렀으니까 결혼해. 애 생겼으니까 결혼해. 이건 옛날에는 참 많았었죠. 음. 그럴 경우가 이제 이것도 완벽한 사랑 아니고 얼빠진 사랑이다. 그러면 이 세 축이 다 있는 경우, 이 경우가 성숙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스턴버그가 왜 이렇게 그 이혼율이 많을까? 이거를 연구하면서 성숙한 사랑이 아니다. 이 중에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삼각형이 축은 세 개는 다 갖고 있지만 쬐끔한 게 있고요. 별로 그 사랑이 크지 않은 거, 이렇게 커가는 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한쪽 균형 잡힌 삼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있긴 있는데 열정 그냥 손잡아보고 뭐 안아보는 것만 더 좋아. 네. 또 말만 더 통해. 친밀감 쪽으로만 더 결심만 조금 더 강하게 돼 있는 축은 세 개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그런 이제 불균형한 삼각형의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균형 잡힌 삼각형의 사랑을 대부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잘못되고 그런 잘못되고 건가요? 어느 한쪽으로만 가 있고 또는 처음에는 삼각형이 있는 듯한데 네.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열정은 금세 없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그 피셔라는 그 진화 인류학자예요. 이 사람이 인류학인데 사랑 얘기를 하면서 엄청 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뇌를 찍고 뇌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랑이 빠져갈 때의 세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이끌려가요. 이거는 이제 호르몬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뭐 우리 성적 호르몬이 가장 강할 때는 이끌리는 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은 줄어들죠. 그렇지만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나이 들어도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호감 가고 약간 끌리고 이러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는 엄청나게 그 사람한테 빠져드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막 뇌에서 도파민 다 나와요. 이 좋은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막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 이 순간에는 코카인 할 때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코카인하고 똑같은 네, 효과가. 네, 암페타민 이때 뇌에 막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냥 계속 그 사람 생각하고 막 그냥 뛰어가야 되고 보고 싶고 아무것도 일을 못 하겠고 이러한 식인데 아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런 막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면은요, 막 에너지도 생기고 모든 인생이 새롭게 다 보이고 아침에 그렇게 못 일어났지만 막 그냥 잠도 탁 깨이고 막 그냥 막 새로워지고 저렇게 자연도 너무 아름다울 수가 없고 막 세상이 아름다워 그리고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 감기도 안 걸립니다. 면역력도 없어요. 우울증도 안 걸려요. 만병통치. 문제는 이렇게 마약한 상태로 오래가면 사람이 견뎌요. 그렇죠. 이제 자기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잠도 자야 되고. 식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유통기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연구자들마다 3개월이다, 아니 9개월이다, 12개월이다. 하여튼 3년 이내에 열정은 식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이제 안정감. 오래오래 같이 가고 또 이때는 이제 엄마가 아기 낳을 때만 나오는 옥시토신 남자에게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서 30대가 되더라도 결혼하고 애 낳고 되면 좀 안정이 되고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는데 40이든 50이든 싱글인 사람은 여전히 두리번 거리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이 네, 그거로 이제 갈망 상태로 이제 간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애착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를 이제 못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 사랑이 식었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건데 네. 열정이 식은 거지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결혼해서 몇 년 지나면 열정은 식게 마련이에요. 뭐 계속 손잡아보고 싶고, 뭐 안아보고 싶고 막 이러면은 안 되죠. 지금 바쁘고 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정이 식은 거지 사랑이 식은 건 아니고 사랑은 다른 이제 좀 더 안정된 부분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낭만적 사랑, 열정적인 사랑에 빠질 때 뇌 촬영을 해봤어요.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fMRI로 뇌 활동을 찍는데 이때 어떻게 했느냐면 지인, 나 아는 사람을 떠올려라 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 그 다음에 연인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부위. 내 아는 사람? 그럴 때 연인에 대해서 활성화가 막 되는 부위가 있는데 훨씬 더 많이 돼요. 이 경우가 뭐냐면 보상중추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밥 먹고 싶을 때, 또 배고플 때, 뭐 이때가 이 부분이 이제 코카인 막 이런 거 했을 때 이때 막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크잖아요, 지금. 적게가 아니고 크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떠올리면 빨리 그 사람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계속 할까? 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네네. 상태네요. 그래서 활성화가 많이 되니까 계속 가고 지인은 그냥 한번 떠올랐다. 걔 한번 연락해봐야지 하고 없어지는데. 삭삭하지는데. 네. 이거는 막 뭐하지? 막 어떻게 지내지? 막 이런 생각들. 그러한 상태로 가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고 여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다른 부분들이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도파민 이제 그 관련된 그런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데 여자는 어떤 이제 조금 더 주목받고 애정을 받고 뭔가 선물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친구가 날 좀 봐줬으면 좋죠. 인정해줬으면 선물도 줬으면 관심 받고 싶고 이런 게 있다면 남자는 성적인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맞아서 빨리 손잡고 싶고 빨리 안아보고 싶고. 근데 이거 남자분들은 조금 천천히 가야 돼요. 이게 너무 서둘러다가는 사랑이 안 됩니다. 여자는 아직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학자는 열정적인 사랑, 우애적인 사랑. 지금 어떤 분이 친구 관계, 남녀 간의 친구 관계 되느냐인데 됩니다. 된다. 네. 그 남사친이죠?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그 논쟁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친구만 나도 남자 친구라 그러면 안 되고 남자 사람 친구라고 많아요. 많아. 그래서 많은 것보다 우리가 이제 교수들 사회가 남자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진짜 친구 갖고 와서 자기 힘든 거 얘기하고 하지만 뭐 다른 아까처럼 뭐 손잡아 보고 싶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런 건 없다. 전혀 없어요. 뭐 보고 싶다 전혀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면 학교 이제 뭐 교수들 흉보거나 특히 우리가 이제 총장님 안 들으시겠지? 총장님 흉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할 때 신나서 얘기하고 다른 과 교수들은 특히 서로 자기네 과 욕하는 거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이해 잘 되고. 친밀감이 있는 거네요. 친밀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 관계 이런 거는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학자들은 사랑을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해서 아까 스턴버그도 뭐 되게 복잡한 사랑으로 막 몇 가지로 얘기했지만 하나는 열정적인 사랑하고 친구 같은 사랑. 근데 이거를 아까 본다 그러면 친밀감만 주로 되어 있는데 서로 염려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뭐가 다르느냐면요. 이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좋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이러한 환희적인 감정도 있지만 조금만 돌아선 것 같고 문자 씹고 있고 딴 사람은 연락 안 되고 딴 사람한테 약간 관심 있는 듯하고 내가 옛날 동창을 만났는데 이딴 얘기를 하면은 뭐지? 왜 얘기하지? 그래서 그 고통도 큰 거. 그래서 이 열정적인 사랑은 환희와 고통이 함께 간다면 우애적 사랑은 고통은 그만큼 없어요. 그냥 친구 같은 그러한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열정적 사랑에서 우애적 사랑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사랑이 달라요. 대상이 네, 다르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열정적인 사랑에서 우애적 사랑으로 가기도 하고요. 우애적인 친구로만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보리님이 남녀 사이에 친구 있냐 그러니까 했는데. 그러다가 진짜 결혼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까 저기 윤희님도 그러네요. 저는 40지기 남사친이었어요. 여자 같이 수다 떠르고 그래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나라
분은 저 TV에 나왔던 거 봤어요. 아, TV에서 뵀던 교수님이시네요. TV 잘났나 모르겠네. 잘 나오신 적이신데. 아니. 최근엔 어디 나오셨어요? 최근에 어디 나왔죠? 아니 뭐 하여튼 녹화를 찍고 막 이러면 언제 방송되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그러긴 해요. 네, 꼬부기님은 보통 여자 양상을 좋아하 여자는 남자를 일반적으로. 저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꼬부기님 질문인데요. 보통 여자는 연상을 좋아하고 남자는 연하를 좋아하는데 이걸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또 오빠 있는 여자는 또 연하를 좋아하고 여동생 있는 남자는 또 연상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고. 일단은요, 여자 관련돼서 연상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젊은 여자가 나이 든 남자.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또 이 댓글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여자들이 40대를 좋아한다. 근데 이런 게 왕왕 보이잖아요. 네.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그때 진화심리학 얘기했나요? 진화 심리학 얘기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네. 그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딴 데서 얘기죠? 얘기했나? 어떤 얘기예요? 진화심리학에서 보면은요. 그 사냥에서 네네네, 오고 그 사냥에서 얘기인가요? 오는 거. 그거 한 번 하셨던 한 것 번 같기도 했어요. 해요. 네. 지금 그때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옛날에 질투 얘기. 질투 얘기도 맞아요. 있고 이제 그 옛날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제 그때는 생존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살아남는 거. 두 번째는 나는 동물들한테 잡아먹히고 죽어도 내 이세는 살아남겨야 되겠다. 종을 보존하고 싶은 거 모든 동물들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 내 종을 많이 갖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는 죄송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되죠. 네. 근데 그래서 남자는 어떤 전략이냐면 그러니까 막 머리 쓰고 뭐 전략하는 게 아니고 옛날 그 원시사회에 있던 약간 동물 그렇죠. 토기 때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가 많겠지. 이런 전략을 이제 쓰려고 하고 여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1년에 한 명밖에 못 낳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건강한 그런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간의 전략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더 두리번을 잘해요. 종족을 어쨌든 네. 많이 뿌려야 되니까. 많이 뿌리려고 하는 뭐 지금에 좀 안 맞습니다만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옛날에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남자 여자 둘이 연인끼리 데이트를 하고 있어도 멋진 여자가 지나간다. 남자들은 그냥 눈이 이렇게 가요. 여자들 별로 멋진 남자가도 그렇게 막 남자처럼 두리번 안 거리는. 그러니까 내 이 남자가 나를 조금 더 남자한테 집중하는 형이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항상 두리번 거리다 보니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모든 나라들이 연구를 해보면 40대, 50대, 60대 다 20대가 좋대요. 남자. 그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 20대가 좋다. 다 20대가 좋다. 왜냐하면 건강한 나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남자가 사냥을 잘해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 사냥을 잘해 오려고 그러면 그 튼튼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냥을 잘해와야지 나하고 아이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 네. 그게 여기 최근에 와서는 돈 있는 남자. 그러니까 뭐 휴 해프너 막 70대도 막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막 돈 있는 남자, 권력 있는 남자 한테 끌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40대든 나보다 나이가 더 든 사람한테 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개인차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고 그냥 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진화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한다라고 꼬부기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고요. 네네. 네. 그 배제크님도 같은 질문 주셨었네요. 네. 그래서 배제크님 경제력인가요? 그럴 수 있고요. 안정감. 질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어떤 그걸 했느냐면요.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이거 조금 슬픈 얘기인데 네. 동물 실험을 했는데 쥐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쥐를 데리고 실험했는데 이제 이 여자
암생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있는데 이제 혼자 있는 우리에 남자를 넣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암컷하고 함께 있었던 수컷이에요. 이미 다른 암컷을 사귀었어. 아, 네네. 다른 암컷 관계를 많이 했어. 무리에 있었던 수컷을 수컷을 데려와서 이 그 암치가 이제 어떤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혼자, 그러니까 있었던, 네, 혼자 있었던 수총각이에요. 네. 혼자 이제 그냥 혼자만 있었던 수컷하고 같이 두 마리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쥐가 누구를 더 쫓아다니는가? 상식적으로는 이제 좀 수컷 네. 아니 그러니까 수총각 혼자 있던 쥐를 좋아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쫓아다니는데 다른 얘는 여자들이랑 있던 와 그래요? 이게 동물 실험 결과인 네. 거네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동물 실험 결과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종에서 이게 나타나는데요. 인간은요 사람 실험 데려가는데 우리 뭐 그런 실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얼마나 매력적이니 그래서 사진을 하나씩 보여줘요. 이거 뭐 4장을 해놨지만 뭐 여러 장 보여주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사진 중에 어떤 거를 이제 그 다음 사진에는 평가를 이제 1점에서 5점 그러면 몇 점 정도로 매력적이다 이런 걸 했는데 여자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표정으로 본 경우하고 이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어. 네. 그러면 그 남자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살짝 그래 보이는데요. 딴 여자가 네. 좋아하면은 우리는 그래서 나쁜 남자한테 여자들이 끌리는 거예요. 이게 또 그 얘기 있잖아요. 꼭 이제 막 드라마 같은 것들도 보면은 항상 친구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근데 그게 이 심리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장된 수컷에 대한 어떤 안정감 그러한 것들이 있고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데이트할 때 어디 갈까 그러는데 나 거기 안 가봤는데 그러면 좋아하는데 네. 우리는 여자는 네. 데이트할 때 어디 갈까 이런 거보다 여기 쫙 코스 정해가지고 쫙 데려. 그러니까 많이 그러네요. 댕겨본 사람 있잖아요. 맞네요. 그 사람 뭐 나하고만 댕겼겠어? 그럼 그래요. 근데 막 처음 데이트해가지고 막 뭐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는 사람은 뭐야 그러고 싫어하면서 네. 그냥 쫙 코스 다 있고 뭐 내가 그때 뭐 어딜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 그럼 믿음이 가요. 믿음이 가잖아요. 믿음직스럽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딴 사람하고 가봤거나 이런 게 확률이 큰데 그게 이 여자의 비극이라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나이 든 사람, 안정된 사람, 그 다음에 뭐 경제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여자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개인차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네. 보통 이제 여성의 경우 그러하다. 저기 보세요. 비와 당신님은 20대들은 유부남인 거 알고도 좋아한다. 편하다고. 이게 뭐 진화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설명.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도 있고 정말 뭐 안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금자라님이 지나가는 남자만 봐도 신경질 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 마음이잖아요. 네,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 박사님 지금 보고 계신가 어머. 봐요, 방송. 참 재미있다고. 재밌어요, 이게.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근데 박사님하고 교수님하고 제주도에서 한번 사랑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셔도 그럴까요?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거 한두 시간은 말은 못 하는데. 박사님께서 네.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 행복이라는 게 저희가 항상 그 안정적인 행복, 평범한 행복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어렸을 때 즐겼던 막 그런 황홀감이나 이런 행복은 이제 못 느끼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거든요. 네. 그거 다 아시면서 그래요. 못 느끼죠. 못 느껴요? 왜냐면 처음 했던 것들이 자극이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너무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하고 지내는지 모르는데 어릴 때는 그 경험이 처음이니까 그게 처음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하루가 길고 많은 것. 우리 여행 처음 가보면 굉장히 막 하루가 볼 게 너무 많고 이러한 것들이 가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슬슬 없어지는 어릴 때, 슬슬 없어지고, 뭐, 다 뻔한 거고, 이렇게 자꾸 되니까. 근데 이제 몰입, 얘기하는 그 외국 교수 이름 뭐죠? 그 사람은 그 어릴 때 그 몰입 정도, 이게 우리 성인이 돼도 중요하다. 그 열정을 가져오고, 뭐, 어디에
애들은 막 뭐 레고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막 빠져들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웬만큼 그런 게 안 생기는 게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몰입할 만한 대상이 대상이 사라지는 것 없는 같아요. 거죠. 그래서 그러한데 집중하는 거가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피카소가 굉장히 바람둥이였거든요. 그래요. 근데 피카소 왜 그림 제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많이 그렸다고. 엄청 많이 그렸는데 그게 여러 가지를 뭐 생각 안 하고 그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연인이 굉장히 많았고 9명 있었고 2명이 자살했나 막 이래요. 그 열정, 이 에너지 계속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자기 작업을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항상 도파민 하이 하이 상태로 상태니까. 일을 했던 네, 거네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사랑이 도움이 되는 것도 경향도 있죠. 있는 것 네, 같고. 그렇다고 뭐 마구 불륜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리고 원앙도 그 얘기잖아요. 저희가 에너지 원앙, 대마왕이라고 했습니다. 피카소 바람이 예술의 네. 원천이죠. 에너지 대마왕이다. 그 저희가 그 인꼬 부부의 상징으로 잘 알고 있는 원앙도 사실은 굉장한 바람둥이잖아요. 네, 네, 거의 바람둥이고요. 그 새 종류도 그렇고요. 포유 동물이 400종인가 4,000종인가 네. 하여튼 뭐 10종만 일부 일처제예요. 우리 인간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일부 네. 일처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가? 우리는 한시적으로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가 스스로 커가지고 걸어다니고 뭐 뛰어다니면서 열매라도 따먹는 그 4, 5년까지는 아이를 위해서 일부 일처제로 갔다가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두리번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율이 그때 가장 높다는 얘기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팀워크를 하고 팀워크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짝을 찾아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일처제로 너무 묶어놓는다. 나라에서 이제 사회가 발전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일부 일처제를. 그래서 요즘에는 뭐 유럽 같은 데는 동거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게 좀 약간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좀 씁쓸한 것 같긴 해요. 일부 일처제가 인간에게 가장 맞는 제도는 아니다라는 아닌 걸 거죠. 알지만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문화가 또 너무 바뀌는 거긴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그 비와당신님이 미하일 칙센트 맞아. 칙센트 네. 몰입에 대해서 네, 플로우라고 네네, 플로우라고. 연구 엄청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이 뭐 참 많이 아신다. 저희 비욘드 구독자분들 똑똑하십니다. 그러네요. 저는 제 병 중에 하나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진짜로. 한국 이름이든 뭐 학생들 이름 맨날 헷갈리고요. 만나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솔직히 연구자 이름도 막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거기다 의미를 막 갖다 붙여야지 돼. 감정이 좀 섞여야지 기억이 잘 되는. 그걸 해야 되지. 그냥 의미 없는 그러한 거는 막 얼굴하고 딱 이렇게 안 떠오르는 경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못 외우는 게 있어서 맨날 그게 뭐지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려주셔서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본능적으로 행동하면 상처받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요. 윤혜님 질문인데요. 네. 너무 본능적으로만 행동하면서 상처받는 가족들 어떻게 하냐고 이게 그래서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믿어서 이제 그래 그럼 보낸다고 해도 그 이제 남겨진 가족들은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불륜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첫사랑 얘기도 했죠. 첫사랑 중년이 되면서 자꾸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그 질문 하려고 했어요. 중년기 첫사랑이 생각나는 이유. 동창회에 가면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제가 심리학이니까 다른 이제 학과 교수님들이 제 방에 와가지고 상담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얘기 그냥 해요. 상담이라기보다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 오는 중년의 교수님들은 전부 다 사랑 타령이에요. 그래요? 나 진짜 연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나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60대 분은 우리 서울대 교수님이라서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다른 이렇게 대학교들도 있다. 이제 60대 분들도 내가 어제 모임에 갔는데 20대 뭐 아나운서인가 하여튼 근데 비가 오는데 어머 교수님 우산 같이 써요. 그러고 팔짱을 다 끼더래요. 갑자기 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설레더라. 꿈 깨세요. 걔는 자기 할아버지 같아가지고
아무 뜻 없어요. 비 맞을까봐. 할아버지 같아서 그냥 이런 거지. 정말 남자 같았으면은 아니야, 걔가 나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오해하는 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까 두리번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텍사스 오스틴의 버스라는 진화심리학자가 엄청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책을 쓰고 이랬는데 거기 나온 얘기가 남자들은 항상 두리번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여자가 나한테 사인을 보내오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놓쳐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지나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웃어주면 어머, 나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좀 작은 거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뭘 일을 막 했어요. 프로젝트를 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이제 그 같이 한 여자한테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우리 저녁 먹을까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좋아요. 그럼 날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네. 와, 이거 나 좋아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하고 남자는 얘기하는데 여자는 집에 가서 혼자 라면 끓여 먹느니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먹는다는데 그동안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래요, 그랬어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자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막 웃어. 이제 좋다고 막 웃어요. 남자 와, 이렇게 웃어? 원래 잘 웃는 여자였어요. 근데 또 이 여자가 막 웃으면서 푼수를 잘 떨어가지고 나오면서 너무 재밌어갖고 또 이렇게 쳤어. 작업 다 끝났어. 터치. 이미 넘어갔어. 그런데 이 여자 푼수 여자였어요. 결국 남자들은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너무 두리번 거리고 있어서 작은 사인에도 너무 민감해요.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성희롱 미투 그럴 때는 여자가 나한테 사인을 보내왔다.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여자 사인 보낸 거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아파지네요. 그래서 그 버스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자기가 이제 이 얘기를 막 하고 여자들은 또 이런 심리다 하고 또 막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따라 강의가 너무 잘 됐어.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막 나오는데 뒤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교수님 그러고 부른 거예요. 거기 각주처럼 돼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웃었는데 교수님 하고 부르는데 딱 봤더니 너무 명랑한 이제 예쁜 학생이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 오늘요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내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웃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나 좋아하나 보다. 어머머. 아니 자기 남자친구 헤어진 얘기를 왜 나한테 그런 사적인 얘기를 이제 미국식 사적인 얘기를 그 프라이빗한 얘기를 어떻게 나한테 그래서 진짜 나한테 관심 있구나. 근데 교수들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학생들 네. 조심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다 막 밑으로 다 걸리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막 기분은 너무 좋았는데 아니 방금 그 주제로 강의를 하고 나왔음에도 그래서 진짜 우리말로 하면 남자랑 이렇게 했는데 그걸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 여학생은 정말 재밌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거죠. 싶었는데 얘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이제 남자들이 그래서 약간 그 남자들은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어쨌든 조금의 여지를 주면 또 안 되는 안 거네요. 되죠. 조금 막 그냥 웃어주고 원래 발랄해. 그러면 오해하는 거죠. 근데 원래 발랄한데 또 발랄하게 못 사는 것도 슬프긴 하네요.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사랑 타령이고 젊은 학생들은 사랑 관심 없어요. 어떻게 취업하냐, 집 어떻게 사냐, 결혼 언제 하냐 이러죠. 네. 근데 진짜 시청자분들이 너무 막 질문이 많아서 뭘 할까요? 여자의 비극이란 말. 교수님 빨간 블라우스 정말 화사해요. 그래요? 네, 말씀해 주셨고요. 고마워요. 빨간 옷만 입어야 되겠네. 한국인이 유난히 첫사랑에 집착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네네, 하고요. 첫사랑.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그 첫사랑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갔네요. 절대로 찾지 마세요. 찾으면 안 되는 이유. 만나보면은 실망해요. 근데 오히려 실망하면 좋지 않나요? 아니 뭐하러 그래요. 그냥 그 아름답게 갖고 가면 되는데 우리 기억이라는 굳이. 거가 구성적 기억이에요. 우리가 컨스트럭티브 메모리라 그래서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요. 다 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았던 그 이미지에 이러한 것들만 가득 머리 안에 있어가지고 네. 서로 간에 그래서 금세
기억한 거는 다 아름답게 다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막 처음에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실망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첫사랑은 그냥 아름답고 애틋하고 첫사랑은 다 안 이루어져서 첫사랑이잖아요. 맞아요. 끝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틋함은 그냥 평생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가라. 더 이상 찾지 말라 하는 거가 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첫사랑은 실망이군요, 박사님. 박사님 첫사랑은 실망. 맞아, 네, 박사님 만나지 않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냥 환상으로 두어야지 또 나도 좋은 추억을 좋은 가지고 추억을 있는 거니까요. 네, 아름답게 미화된 거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년에서 내 사랑은 그럼 끝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근데 거기서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이제 불륜으로 넘어가게 그렇죠. 되시잖아요. 네, 불륜은요, 어차피 뜨거워요. 어차피 뜨겁다. 잠시만요. 네, 로미오 앤 줄리엣 이펙트가 있듯이, 네. 로미오 앤 줄리엣 이펙트는 방해물이 있을 때 사랑이 더 애틋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륜은 뜨겁다. 네, 그러니까요. 불륜은 워낙 뜨거운 거고 왜 그러냐면 방해물이 있을 때 두 사람의 사랑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막 반대해요. 그러면 더 뜨거워져요. 그런 경우 많죠. 네, 왜냐하면 아니 이런 방해가 있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만나고 있고 아직도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 사랑은 너무나 큰 거구나 라고 잘못 지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 딱 하잖아요. 아니었어. 그래서 결혼해놓고 그 반대 무릅쓰니까 이혼은 못하고 사이 나빠지고 젊은데도 갑방 쓰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방해물이 있을 때 두 사랑이 뜨겁다고 착각을 하는데 불륜은 애초부터 삼각관계잖아요. 그러네요. 이미 아까 방해물은 아니지만 제3자가 제3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몰래 만나고 있어.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런 느낌 처음이야. 근데 그거 다 환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배우자가 알게 된다. 이럴 때 딱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결혼한 부부도 봤거든요. 두 분 다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만나서 결혼했는데 너무 사이 나빠요. 어떡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약간 사랑이라는 거가 약간의 착각을 가져야지만 사랑이 되긴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환상을 결국 이런 불륜은 환상일 뿐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꿈꾸는 정도지 정말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꼰대 같은 얘기를 근데 했나? 여기서부터 나오는 진심이었어요. 하면 복잡해진다 인생이. 그럴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걸 따져봐야 돼요. 물론 내 인생에 너무너무 정말 나 다시 안 올 사랑이다 하는 거를 여기저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를 다 버릴 수 있다. 네. 가정도 버릴 수 있다. 정말 그러한 사랑이다 라는 확신이 쓰지 않으면 이거는 내 감정 놀이예요. 그건 얼마든지 딴 데 가서 딴 취미 활동을 하거나 딴 걸로 채워가면 되거든요. 거기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몰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네. 꼭 사랑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네. 환상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거네요. 네. 그럼 이 얘기를 할까요? 뭐 아니면 지나갈까요? 이제 시간이 네네네. 그거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이제 저 이거 궁금한데 이거 하고 가면 안 돼요. 저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는요. 잘 나와요. 네, 잘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나? 그래서 내가 영어로 써놨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랑 자고 싶냐? One night. 네. 이거 외국 연구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아니에요. 한국도 심지어. 아닙니다. 미국 연구예요. 네. 그 다음에 평생 관계를 맺고 싶은 상대의 수. 불륜이든 뭐든 간에. 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자들도 불륜을 한답니다. 그 옛날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자들이 남자가 사냥을 해와야지 먹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남자가 제대로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올 수도 있고 남자가 또 해가지고 왔다가 딴 집에다가 하나 슬쩍 두고 오면은 그래서 보험처럼 다른 남자
자기한테 먹이를 갖다 줄 다른 남자한테 의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불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여성의 불륜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위험한데요. 여성은 봤더니 남성은 여러 명하고 하는데 네. 여성은 그러니까 남성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네네. 여성은 딱 정해졌대요. 친밀감, 대화 잘 그러니까 적은 숫자의 여자들만 불륜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적은 숫자의 여성들만 불륜을 한다. 하는데 한 번 불륜을 하면 계속 딴 남자들하고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한 숫자는 남성하고요. 다른 남자. 아. 근데 그 여자들은 숫자가 적은 것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10명이 한다 그러면 여자들은 한 3명이 계속 다른 계속. 남자를 하는 거네요. 아,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거 다 이제 수치, 미국 수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전에 이제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남자 여자들 반응이 다른데 내가 어제 뜨거운 밤을 보냈어. 뜨거운 밤을 보냈어 했을 때 화가 난다. 그건 남자예요. 여자는 네. 한번 뜨거운 밤 보낸 거는 용서해주겠다. 남자가 보낸 건 용서해주겠다. 네. 근데 내가 이모셔널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막 진짜 사랑에 빠졌어. 그거는 여자들이 안 된다는 거네요. 용서 못하겠다. 그게 난 더 화가 난다. 근데 그렇죠. 남자들은 여자가 뜨거운 밤 보냈다. 내 배우자가, 내 애인이. 그건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원나잇 했어. 그건 도저히 못 참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 나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 한국에서도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건데 이제 최근에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거 약간 몇 년 된 연구니까 한 15년 정도 됐겠나? 근데 그래도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서로 질투하는 거가 다르더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쭉 이렇게 불륜과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윤희님, 네. 네, 남편에게 전후회 느낀다고 왔어요. 40대 후반부터. 네.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전후에도 사랑인가요?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제 나옵니다, 이야기가.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는데, 이제 열정적인 사랑, 이거는 이렇게 확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부부들을 봤더니, 막 닭살 부부. 너무너무 막 열정적이고 애정이고 막 이런 경우는요. 그 애정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 이혼하죠. 사랑 없이 결혼해버렸어. 그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혼하겠죠? 근데 그러면 막 그냥 닭살에다가 막 열정에다가 죽는다 산다? 이 경우도 이혼하더래요. 아. 약간 덤덤한 경우가 13년 이상을 가고 있더라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너무 하면 그 열정에서 벗어나올 때 사랑 식었네? 그러면서 꿈이 끝나는 기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열정을 또 찾아가야 돼요. 또 불륜이라도 딴 데 가서 열정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지속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연구가 굉장히 결혼해가지고요. 5년까지는 친밀감, 뭐 열정, 아까 커미트먼트, 책임감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그 6년에서 가면서는 이제는 막 애도 키워야지 되고 막 이러고 열정 뭐 맨날 안아보고 이게 점점점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애 키우고 이러니까 약간 친구 같은 사랑. 근데 10년이 지나갈 때 다 없어져요.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10년 정도 막 애기 막 유아원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데려다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애도 뭐 학원 가서 좀 오래 있다 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기 시간들이 좀 생기는 때인 거네요. 그래서 요 시기가 가장 이제 위험해지는 시기예요. 10년에서 20년. 그래서 요 시기 이제 막 싸우는 경우들은 보면은 그냥 늦게 와가지고 저녁 안 먹고 오면 당연히 저녁 안 차려줘. 그런데 혼자 이제 남편이 혼자 밥 찾아서 먹고 있는 뒤통수만 봐도 그냥 때리고 싶다고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교수님. 아니, 저는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덤덤했나 봐, 덤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 시기에 엄청나게, 한국 자료는 엄청나게 위험한 시기인데, 이 시기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친밀감 나오고요.
30년 이상 가게 되면요. 이 열정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세 가지가 다시 나와요. 오래 나이 지긋해가지고 서로 손 붙들고 이렇게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이 경우는요, 어떤 열정이 나오냐면, 이제 막 오래 나이가 들었는데 뭐 안아보고 이게 아니고, 이제 남편이 외출을 했어요. 근데 오늘 조금 늦어. 그럼 어떡해. 날씨가 차가워졌는데, 감기 걸리면 어떡해. 막 애처롭게 막, 자기 본인이 제일 남편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막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그 열정으로 막 보고 싶어서 뭐 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이거하고 다르게, 측은지심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왜 안 오지? 무슨 일이 없겠지? 막 걱정해주는 서로 간에. 남편도 마찬가지로 부인이 어디 갔어? 왜 이러지? 내가 데려다 줄 걸 그랬나? 이러면서 뭐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이런 거를 하게 되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친구들도 이제 다 떠나가게 되고 다 퇴직하고 은퇴하면은 그냥 부부가.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도 나이 들어가면서 부부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가장 좋은 친구,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좋은 어떤 뭐 밥 먹는 파트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 힘들고 이른 시기는 결혼하면서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넘어가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그 스턴버그가 얘기했던 사랑의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모습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5, 60대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내 사랑은 끝났냐 얘기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네. 조금 더 지나면 그렇죠. 제2의 신혼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근데 진짜 그런 분들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요. 너무너무 두 분이 자전거 타러 다니고. 잘 지내시는 네. 모습이에요. 그렇게 막 불륜을 꿈꾸던 분이.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제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요 시기를 잘 넘어가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저기도 보니까 티파니에서 아침을 보니 측은지심의 사랑을 하고 있는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네요. 남편에게 이 사랑의 끝은 무엇일까요? 뭐 해주시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 김정환님께서 사랑이 결국 호르몬이 전부냐고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냐 질문하셨는데 오늘 교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니네요. 다른 무언가도 그렇죠. 있네요. 네, 호르몬 헌신도 다음으로.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성숙하게 사랑은 한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열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열정만이 아니다. 헌신도 필요하고 다짐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성숙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또 그래 그런 사랑을 해야겠다 마음 가지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님께서 잔잔하고 은근한 사랑이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덤덤하고 잔잔한 것도 좋은 것 좋아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 지금은 절판돼서 구하기 어려운데 제가 절판시켰어요. 도대체 사랑이 왜 절판시키셨어요? 아니 그거 한 10년까지는 안 됐나? 네. 그런데 아니 뭐 좀 다시 쓰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아직 안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랑책 그렇게 원하나? 저는 그걸 절판된 거 구해서 읽었는데. 그래요? 너무 교수님 그 예전 모습들이랑 그렇게 어떻게 뭔가 성장하시고 스스로 이제 학문 공부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출판사에서 제가 연구 같은 걸 좀 많이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넣으면은 안 안 팔린다고. 그러나 여전히 안 팔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연구를 넣어서 좀 사랑서 한번 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이제 시간이 되어서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이제 긍정의 힘은 얼마나 강할까요? 라는 얘기로 곽금주 교수님과 또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